브리핑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후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오전에 많이 올랐던 조선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수급이 좀 빠지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낙폭 과대 대형주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오후장 2시 반 넘어서 확인해 보니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쪽을 주목해보면 좋을까? 오늘의 특징 테마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관세는 쓱 피해가고 중국발 기대감은 쑥 안아가는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원식 의장이 콕 집어서 문화 콘텐츠를 같이 좀 교류하고 우호적인 감정을 가져나가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의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나는 열려있다. 한중 문화 교류 매력적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거기다가 국회의장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만남을 가져준 것이 지금 11년 만에 처음이라서 더욱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곳에 시진핑 주석이 참여할 것이냐 이 여부도 굉장히 이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갖고 있는 관련 종목에 큰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죠.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 유지를 이유로 외국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추세다. 안 그래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못하는데 이 한국의 콘텐츠를 이렇게 쉽게 들여올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요. 만약에 이 한한령 해제가 정말 일어난다면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국으로 유통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유통이 공식화된다면 얼마나 큰 시장이 열리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시장이 열린다면 어떤 그룹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SM의 에스파고요. 큐브엔터의 여자아이들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SM은 디어유의 최대 주주죠. 디어유는 현재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함께 버블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오늘 사실 SM과 디어유의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SM은 화려한 IP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출신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열린다면 그 시장의 수혜는 SM이 가장 많이 가져갈 거다. 한화와 리딩투자증권 쪽에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큐브엔터의 아이들은 작년에 재계약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전원 다 재계약을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메인 멤버인 소연까지 재계약에 사인을 하면서 중국 멤버 우기에 또 중국 인기가 상당합니다. 재계약 이슈 해소했고 이제 중국에서 인기 많은 멤버까지 이 그룹에 들어가 있으니 중국에 대한 수혜도 톡톡히 가져갈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큐브엔터의 핵심 IP이자 단일 IP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그룹을 커버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그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큐브엔터는 이 그룹 한 팀에만 의존해야 한다라는 점이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엔터 쪽에 기대되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초거대 아티스트들의 귀환이죠. 하이브 쪽에서는 BTS가, YG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블랙핑크가 올해 컴백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사실 이 두 IP가 없다 보니까 두 기업이 굉장히 매출 쪽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 활동은 각자 회사에서 하는데 이 단체 활동만 YG 쪽에서 활동을 하기로 사인을 했었고 작년에 이 그룹 활동이 없다 보니까 YG 매출 적자가 무려 110억이나 생겼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라고 블랙핑크 쪽에서 공식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공연에 대한 수익 그리고 이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YG 올해 실적 좋을 거다라는 평가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지금 BTS가 가장 큰 IP잖아요.
올해 다 이제 군대를 제대하게 됩니다. 전원 군필자 전환 올해 6월부로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단체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이홉이라는 멤버는 올해 상반기부터 글로벌 투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까지도 함께 하이브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자,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후장에는요, 오전장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낙폭과대 대형주도로 수급이 몰리고 있어서 상승분은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엔터주들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현재 7.7%, SM도 6%대 시세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열린다면, 해제가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콘텐츠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오늘 5.7%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빅 IP들의 귀환뿐만이 아니라 관세 무풍 지역에 또 수혜를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세 박자가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준비한 것은 로봇 섹터 이야기인데요. 이 표는 제가 1월 2일에 그러니까 2025년 새해의 애프터 첫 시작으로 만들었던 표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기업과 연관된 로봇주를 보세요라고 언급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시세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너무 잘 가는데 사실 지금 담고 싶어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노란 박스로 표시한 종목들은 그나마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이라서 매수 접근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라고 노란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오늘 당일에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빨갛게 유진 로봇과 유일 로보틱스 체크해 드렸는데 움직이지 않았던 이 두 종목이 오늘 시세가 급등한 것을 보아 로봇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7% 이상의 차익 매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을 어떤 종목에 받아갈까 계속해서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시세 보고 마무리하시죠. 네, 로봇주 시세 보겠습니다. SK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 상한가 직행했다가 현재는 상한가가 좀 풀린 모습입니다. 효림 로봇과 유진 로봇도 오늘 장중 오후장에 더 탄력 있게 움직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등의 수급이 좀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RS 오토메이션도 오늘 시원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모멘텀이 정말 많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덜 오른 종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